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죠. 주나라 시대에 제나라는 나라가 있으면, 지금 중국의 산동반도 거기가 제나라입니다. 이 제나라는 주나라를 창건한 주나라 무왕의 군사였던, 즉 군의 스승이었던 강태공, 낚시질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강태공이, 원래 이름은 여상인데, 강태공이 분봉받아서 세운 나라가 제나라예요. 제나라, 요 제입니다. 제나라예요. 그런데 이 제나라에 경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제경공이죠. 요 공자가 35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5세입니다 지금. 제나라를 방문해서 경공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고관 대작들이 다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공문정 그랬어요. 이 말은 제나라 군주인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공자의 나이는 35세고 경공은 나이가 50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네가 공자인가? 정치가 뭔가? 이렇게 물었겠죠?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묘미인데, 앞에 글자는 명사입니다. 주어이고 명사고, 뒤에 글자는 형용동사쯤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는 잘 됩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정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정명론, 바를 정자, 이름 명자.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하는 행동,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름에 걸맞지 않다. 최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장공이라는 임금을 때려 죽였거든. 그리고 장공이라는 임금을 죽이고 최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권을 잡고 허수아비 임금을 하나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쿠데타 세력이 자기가 임금하면 큰일 나요. 그건 또 다른 놈이 또 맞아주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임금을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해야 돼. 그때 이 허수아비 같은 인물이 경공이야. 그래서 이 말이 공자의 정명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애터미 사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응?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꼭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사살릴리 뭐 수리수리 마수리는 회사는 회사다워야 하고, 회사가 비싼 물건을,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이윤을 독식한다, 완전히 빨대로 빨아다신다, 그건 회사답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건 불량한 놈들이지. 회사는 회사다워야 하고, 리더는 리더다워야 돼요. 리더란 말은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폰서는 스폰서 나와야 하고, 파트너는 파트너 나와야 돼. 파트너가 스폰서를 막 물어뜯어. 저게 말이야, 내 스폰서 꼴배기 싫어서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스폰서는 가만히 있어요? 내 전혀 보기 싫어서 내가 못하겠다. 서로 물어뜯어.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게 뭐냐면은 저 혼자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러면 이게 재심 합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 제 역할을 하면 돼요. 창조적 서클. 요건 영국의 대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게 바로 도전과 응전이에요. 한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한 문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기업, 한 가정, 한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황허강 유역에서 일어난 중국 문명, 은나라 문명이죠. 은어에서 나온 은나라 문명.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여기 인더스강 주변에서 일어난 인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여기서 나타난 나일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연의 도전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도전이 심각해. 자, 중국 문명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황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밑에 양자강이 더 큰 강이 있어요. 양자강 주변은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날씨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국 문명은 양자강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전이 심한 황허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문명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외부에 도전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응전, 리스판스를 해서 그걸 이겨내면 문명이 성장 발전하고 그게 지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게 문명 사관이에요. 자, 요놈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스페이스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도전이라고 그래요. 환경이 나에게 도전을 해요. 도전은 인간이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요놈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리스판스. 이게 응전이에요. 응전.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성공하는 날에는 숨쉬기가 훨씬 좋아. 그렇죠? 이게 응전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이, 도전이라는 말이 배팅하고 같은 의미로 쓰는 배팅 세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외부 환경이 나에게 도전해 왔을 때 리스판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이트, 아니면 플라이트. 요것은 투쟁이에요. 투쟁이고 노력이죠. 노력이에요. 노력. 이건 노력이고 투쟁이자 노력이고, 네. 이건 도망입니다. 도망이고 회피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나에게 도전해 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이팅을 하든가, 안 그러면 도망을 가든가. 나에게 지금 이틀 동안에 70이라는 포인트를, PV를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판매사라는 것이 나에게 도전해요. 야, 임마 김말자, 너 이틀 동안에 70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 도전해 와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매사들이, 스폰서가 이틀 동안에 도전해봐. 그러면 왜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 회장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여기서 내가 2번이나 이야기한 걸 들었다니까. 내가 언제 도전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말이지. 배팅하지 말라고 그랬지. 요거예요. 외부가 도전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외부 도전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요, 옆에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동네 쌀가게 아저씨가 망한 게 옆에 쌀가게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거기서 쌀을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쌀가게 주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망하든 말든 쌀가게를 계속 하든가, 그러면 굶어 죽어. 그렇죠? 왜? 그거 가지고 안 돼. 안 그러면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하든가. 그거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쌀가게를 할 거야 아니라 쌀로 밥을 지어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팔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파이팅이에요.
자, 이거는 말이에요. 요놈이 이렇게 이건 도전에 응전한 거예요. 그렇죠? 요놈이 도망가면 누가 쳤어요? 도망간 놈이 쳤어요. 그렇죠? 이게 프라이트예요. 도망가 버려.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외부 환경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양반, 응? 태극기 이거 히말라야거든, 에베레스트거든요.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면 난 프라이트해. 도망가. 응? 아유, 에베레스트 산님 저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올라가겠단 말이야. 올라가겠다. 정복했잖아요. 나는 아마 내 평생에 에베레스트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지금. 그냥 숨이 차가지고 지금 못 올라갈 것 같아. 자, 에테미 사업에 대한 도전과 응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고 외부 도전에 내가 리스판스하는 거, 응전하는 거예요. 외부 친구들이, 외부 가족들이 나에게 도전해 왔어. 야, 임마, 할 거 없어. 그거 해? 이게 도전이에요. 그때 나는 리스판스 두 가지예요. 파이팅 하든가 그만두든가, 플라이트 하든가. 꼴고 이제 핑계를 대. 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아이고 주변에 서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도전. 야, 이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라 지가 안 사면 안 사지. 아주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지도 별거 다니면서. 이때 꺾어지면 안 된다. 스폰서 파트너에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애터미는 좋은데 그년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둔다고 말해. 꼭 핑계를 대. 핑계를. 그 핑계예요. 그 다음에 직급이 나에게 도전. 아까 얘기했죠. 좌측은 250이 맞았는데 오른쪽은 18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판매사가 나한테 도전을 해. 야, 김말자, 너 이틀 동안에 70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말자 같은 년아. 이렇게 이제 하면은 파이팅 하든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파이팅 하든가. 안 그러면 누구한테 핑계를 대. 회장님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로드샵, 그 다음에 저기 배팅 덤핑. 어떤 사람은요, 저거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로드샵 때문에 못하게 걸랑요. 로드샵은요, 애터미 매출 중에 100만 분의 1도 안 돼.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프라이트하기 위한 핑계예요.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된 거냐? 자, 토인비의 역사 연구.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북아프리카 있죠. 저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남아시아 지역이 빙하기가 점점점 약화되면서 건조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막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세 가지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리스판스는 세 가지였어요. 여기서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살자, 이런 무리. 두 번째는 익숙해진 기후대를 따라 북으로 이동. 점점점 빙하가 이제 녹으면서 되니까 지금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스텝 지역이라고 그래. 반건조 지역. 나무는 없고 풀만 좀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조금 기후가 좀 같은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지금도 수렵 생활을 하고 있어. 가끔 보죠. 베두인족들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쪽으로 아주 험난한 나일강변으로 이동해서, 독사가 우글거리는 나일강변으로 이동해서 간 종족은 이집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건설합니다. 왜 그러냐? 도전이 있었어요. 그 지역, 이 지역은요, 나일강이 굉장히 비옥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농사가 잘 되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집과 전답을 완전히 썰어가 버려요.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자연이 나게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파이팅을 했어. 플라이트, 도망가지 않고. 이게 측량을 해서 누구 논인지 누구 밭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하학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언제 비가 올지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요. 그 다음에
범람을 하지 못하더라도 뚝을 만들어야 되니까 뚝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르래와 수레를 만들어내. 수레를 발명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바로 피라밋은 아까 그 삼각함수, 즉 기하학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알만한 사람들이죠. 외부 환경에 대해 도전한 게 아니라 응전한 겁니다. 리스판스한 거예요. 강수진이죠. 세계적인 독일 발레리나입니다. 유럽에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수진은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파이팅을 보인 게 플라이트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박찬호, 우리 한국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건요 거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건 메이저리그는 보통 리그가 아니에요. 그 8대 장성 같은 아메리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박세리,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골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고. 그런데 그런 외부 환경에 도전해 응전, 리스판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IMF 사태 때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게 박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리스판스, 응전을 한 거예요. 파이팅으로. 이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건 어떤 국가건 어떤 기업이건 창조적 소수가 있는 조직은 발전하고 융성하고, 창조적 소수가 없는 조직은 외부 도전이 있는 경우 그대로 망한다 하는 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창조적 소수가 되야만 하면 누구 보고 당신이 되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파레토 2080 법칙이에요. 파레토 이태리의 경제학자인데요. 우연히 이태리의 토지 소유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태리 국민들의 20%가 이태리 땅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엔 통계를 내봐. 전 세계 통계를 내보니까 어때요? 부자 20%가 소득 80%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저기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플라이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돼?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안 돼? 그런데 왜 창조적 소수가 안 되느냐?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기를 싫어한답니다. 왜? 생존 본능과 관계되어 있어. 생각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의 무게가 우리 신체의 2%랍니다. 2%.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뇌가 쓰는 에너지가 신체의 20%를 써요. 에너지 20%.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뭔가 연구하고 그러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자들이 육체 노동자보다 훨씬 몸이 말라 있어요. 에너지, 제가 해봐도 알아요. 글을 1시간 쓰고 나면 아주 완전히 뻗어버려요. 뇌가 에너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 먹고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 생각 좀 하고 이 살면은 살이 저절로 빠진다니까요. 내가 창조적 소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응전 3년 하면은 월천댁이 될 겁니다. 월천댁이 돼요. 월천댁이 안 되면 자기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떠보세요.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 생각을 안 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무스타 마스타, 로얄 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